자, 여러분, 법률이 확정된다는 거하고 공포된다는 거하고 공포가 아니라 공포된다는 거하고 발효된다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발효된다는 건 이제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뜻이고, 공포라는 것은 널리 알린다라는 뜻이고, 확정이라는 것은 법률이 정해진다, 확실히 정해진다라는 뜻입니다. 자, 법률이 확정된다 또는 의결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법률이 의결된다고 해서 바로 공포되는 것과 마찬가지는 아니죠. 의결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따로 공포를 해야 되겠죠. 대통령이 공포를 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처럼요. 지금 우리나라는 다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국회에서 결정하는 거의 모든 것을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부에서. 자, 그런 것처럼 공포하고 의결하고는 다른 겁니다. 아시겠죠? 의결은 결정하는 것을 의결이라고 하고, 공포는 결정된 것을 알리는 걸 공포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공포했다고 해서 바로 효력이 생기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공포했다고 바로 알아듣고 바로 내가 오늘 뉴스를 안 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보통 여러분, 행정법의 효력은 큰 원칙이 있는데, 자, 원칙이 효력은 요거 얘기하는 거야. 공포일부터 20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보통은 그래요. 보통. 그런데 자, 국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가 너무 심하다, 직접 관련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국민들이 해당 법령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할 필요가 있겠죠. 효력을 발생시키기 전에. 그런 경우에는 30일을 줍니다. 20일 또는 30일. 20일이 원칙이고, 그 다음에 30일을 줍니다. 자, 그러면, 자, 여러분, 88페이지 1번 됐고요. 동그라미 1번 됐고, 동그라미 2번에서, 자, 밑줄 그을게요. 첫 번째 줄 끝에. 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찾았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국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어서 그런 법령은 자, 공포일로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 효력이 발생한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공포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일단 먼저 공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의 문제가 이제 나와요. 공포라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자, 공포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그것이 법령이었을 때 하고, 자, 법령이었을 때 하고 자치법규였을 때하고 좀 다릅니다. 법령이었을 때하고 자치법규였을 때하고 좀 달라. 자, 먼저 자, 법령이었을 때는, 법령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만든 걸 법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법률, 명령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만들었을 때는 먼저 관보에 게재하는 게 원칙이에요. 관보에 게재하는 게 원칙입니다. 관보. 그 다음에 조례와 규칙 같은 자치법규는 공보라고 해요. 공보. 여러분, 관보는 중앙정부의, 그러니까 행정부에서 내는 신문을 관보라고 해요. 관보. 그 다음에 공보. 여러분, 지방자치단체는 우리가 나중에 행정주체 공부할 때 나오겠지만 공공단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신문을 공보라고 하고, 중앙정부에서 발행하는 신문을 관보라고 합니다. 관보. 그런데 예외적으로 자, 예외적으로요, 여러분.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죠. 이것도 제가 빨리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는 헌법적으로 대통령제 국가이고요.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을 헌법적으로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 그러면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를 만약에 하잖아요. 그럼 국회에서 재논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재논의. 지금 최상병 관련한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국회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에서 재논의를 해야 돼. 재의결을 해야 되는데 그 재의결의 정족수는 3분의 2가 돼요. 근데 그 3분의 2를 넘지 못해서 지금 2번인가가 아마 반려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3분의 2면은 전체 국회의원이 300명이니까 200명이 넘어야 돼. 예. 그래서 지난 총선 때의 핵심 관건은 200명이 넘냐 못 넘냐의 문제였어요. 야당이 200명이 넘냐 못 넘냐, 아니면 여당이 150석을 넘거나 이 둘 중에 하나가 됐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안 됐죠. 그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당이 108석을 차지했어요. 108석을. 여당이 108석을 차지했다는 것은 일단 여당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150석이 넘지 못했으니까. 다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지금처럼 계속적으로 행사를 하면 야당도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3분의 2로 통과시켜야 되는데 상대가 108석이기 때문에 이쪽은 총 300석 중에서 190 몇 석밖에 못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8석 때문에 법안이 통과가 안 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그러면 이제 사실 입법부도 행정부도 서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국정과 관련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지금 이 정치 상황이. 근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3분의 1을 통과한 적이 굉장히 많아요. 만약에 3분의 1을 만약 통과했다. 그러면 대통령은 2번 거부를 못 합니다. 헌법적으로. 그러면 바로 그거는 법률로서 확정이 됩니다. 근데 대통령이 자신이 거부한 것을 입법부에서 통과시켰기 때문에, 다시 한번 통과시켰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 때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대통령이 공포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포권을 행사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법률로서 확정은 됐어. 근데 공포권자가 공포를 안 해. 이런 일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돼? 종원아,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돼? 동현아,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돼? 석빈아,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돼? 국회의장이 합니다. 어쩔 수 없잖아. 이미 법률로서는 만들어졌어. 만들어진 거야. 왜냐하면 대통령이 거부를 못하니까. 대통령이 2번 거부는 못하잖아. 2번 거부를 못하니까 법률로서 만들어는 줬는데, 그럼 국민들한테 알려야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대통령이 안 하겠대. 근데 보통은 대통령이 해요. 근데 안 하겠대. 이런 특수한 경우가 이 예외예요. 이런 특수한 경우가 예외야. 아시겠죠? 그런 경우에는, 법령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하는데, 국회의장은 또 입법부의 수장이죠. 그래서 행정부의 신문인은 관보를 사용 못 합니다. 치사하죠? 관보를 사용 못 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수도 서울에서 발행되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두 개 이상의 신문에 일간신문을 통해서 공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법령의 공포권자는 누구예요? 대통령. 자치법규의 공포권자는 누굴까요? 지방자치단체장이겠죠. 지방의회에서 조례가 왔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거부했어. 그랬더니 또 지방의회에서 3분의 1을 통과시켰어. 그래서 삐져서 지방자치장이 공포를 안 해. 그러면은 지방의회 의장이 하게 되는데, 그럼 그 사람도 역시나 근데 여기서는 공보를 서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줘.
그래서 여기는 좀 특이해요. 공보. 그리고 아니면 됐다. 치사하다. 야. 일간신문. 게시판. 등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한 요게 법에 나와 있는 거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자, 8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88페이지. 자, 3번에 공포의 방법. 1번. 관보에 게재하는 경우. 뭐, 관보에 게재하면 가장 쉽죠. 2번. 관보에 게재하지 않고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밑에 한번 밑줄 그어주세요. 대통령의 제2 요구로 재의결이 확정된 법률을 국회의장이 공포하는 경우, 그러니까 대통령이 공포를 안 하고 버팅겨서 국회의장이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를 해야 됩니다. 3번 됐고요. 4번 별표 치세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러분, 관보는요, 관보는 종이관보하고 전자관보하고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관보는 종이관보와 전자관보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둘의 효력은 같습니다. 자, 4번 시험 잘 나와요.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해서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는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자, 그 다음에 조례와 규칙은 조례와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는데 만약 자, 지방자치단체의 제2요구 똑같은 메커니즘에 의해서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두 번째 줄 밑줄 긋겠습니다. 89페이지. 자,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 자, 됐어요. 이거 지울게요. 자, 그러면 공포는 이런 방식으로 하면 되는데 그럼 공포 1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 좀 더 얘기를 해야 돼요. 공포 1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저런 방식으로 한다니까 관보나 일반 신문이 발행된 날을 발행일을 공포일로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공포라고 하는 것은 관보나 지금 우리 방금 봤듯이 관보나 일간신문 등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 그것이 발행된 날을 공포일로 합니다. 이해 어렵지 않죠, 이거는? 근데 여러분 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자, 오늘 며칠이야? 8월 15일이죠. 그럼 8월 16일자 신문은 8월 15일 날 만들어집니까? 16일 날 만들어집니까? 8월 15일 날 인쇄가 됩니다. 그러면 효력을 따질 때 15일을 기준으로 해야 돼요? 16일을 기준으로 해야 돼요? 이것에 대한 논쟁이 있었던 거겠지. 그래서 판례는 어떻게 정하고 있냐면 여기서 발행된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인쇄일이 아닌 최초 구독이 가능한 시점, 즉 최초 구독 가능 시를 발행된 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8월 16일자의 관보는 자, 언제 공포된 거예요? 8월 16일 날 공포된 겁니다. 8월 15일 날 인쇄가 되고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왜? 사람들이 봤을 때 효력이 생기는 거잖아. 그치? 요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